그래요. 가감세무TV 2024년 11월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라이브 방송도 1부, 2부, 3부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 1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국세청이 요즘에는 이렇게 테마별로 해가지고 소채자로 해가지고 이제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국세청에서 이제 이런 양도소득세에서 자주 실수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인데 이번에 나온 보도자료는 이제 상생임대주택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 두 번째 2부에서는 양도소득세에 관련해가지고 최근 유권 해석이 변경된 게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2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3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하는 내용들 취득세부터 해가지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리고 상속증여세 혹시 궁금한 것들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세 실수 사례입니다. 상생임대주택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이번에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상생임대주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사례는 특례 기간 내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달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취득하자마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10월 달에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리고 2021년 보통 2년 단위로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니까 2년 후에 2021년 10월 달에 동일한 보증금을 해서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경과된 후에 이 A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다른 주택은 없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백장미 씨는 A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상생임대주택 세제혜택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비과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과세관청에서 몇 개월 후에 제 과세 예고 통지를 보냈죠. 그래서 본인은 양도세가 하나도 없는 걸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과세 예고 통지는 4,900만 원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례의 주인공 백장미 씨는 이 계약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가지고 비과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려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하고 상생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중에서 직전 임대차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됩니다. 라는 요건이 없죠. 이에 반해서 상생 임대차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 개시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라는 게 법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죠? 2021년 12월 20일부터 원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게 이제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안에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가 아니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봤던 백장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임대차 계약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기간이 안 맞잖아요. 상생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인정받는 반면에 백장무 씨 같은 경우는 2차 임대차 계약을 2021년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2차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고 그 다음 2년 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상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장미 씨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안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까지 개시해야 된다. 그 요건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제가 항상 뭐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현행세법 중에서 부여하고 있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다.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상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임대 주고 있는 주택이 있다고 하면은 적용받기가 쉽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다. 그리고 세제 혜택도 이제 세 가지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먼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려면은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직전 임대차 계약. 어떤 요건이죠? 주택을 반드시 취득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전 임대차 계약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의미한다는 거고, 상생 임대차 계약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된다. 그리고 직전 임대차 임대료 대비해서 상생 임대차 계약은 5% 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해야 된다.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의 임대 기간을 충족해야 된다. 그럼 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혜택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2년 거주 요건을 배제하겠다. 우리가 취득 1년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그 임대 기간을 거주한 걸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된다라는 게 첫 번째 혜택. 두 번째 혜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단순하죠. 보유 기간 곱하기 2%, 한도를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보유 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 기간 곱하기 4%, 최대 80%가 적용되거든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세대 1주택 4%짜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비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이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4%를 적용받습니다. 근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은 2년 이상 거주한 걸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혜택. 세 번째 혜택은 뭐죠?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임대주택,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 이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한 채가 2년 거주한 주택이면은 얘는 양도일연제 두 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주택, 그러니까 등록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였죠. 어찌됐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2년 거주하지 않았지만 이 주택이 내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은 2년 거주한 걸로 봐가지고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혜택입니다. 그래서 특례 기간 중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가지 해석 사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기간 중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상생 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 당리 못 받는다. 반드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그 사이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질문 상생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많이 질문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묵시적 갱신. 보통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2년씩 합니다. 2년 하고
아무런 임대료 변동이 없고 임차인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 서로 묵시적으로 2년을 더 연장되는 게 묵시적 계약갱신이죠. 이렇게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하면 보통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시는 내용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이때도 상생 임대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즉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봐줄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서 상생 임대차 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면은 설령 임대차 계약을 별도 작성하지 않았지만 해당 묵시적 계약은 상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된 계약이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하면은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 또 많이 주세요. 상생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충족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전도 충족, 상생도 충족.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 내가 양도하기 전까지는 계속 임대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상생 임대차 계약 그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도 계속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직전하고 상생 이 요건만 충족하면은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은 5% 이상을 증액해도 문제없다.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